안녕하세요. 달달한TV의 정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주제는 발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왜 발착지가 중요하냐. 우리 인류가 선사시대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치타, 사자, 곰 이런 무서운 동물들이 시속 70에서 80km로 빠르게는 달릴 수 있지만 1, 2분 이내 이렇게 단거리 분이 뛰질 못해요. 하지만 사람은 느리게는 뛰지만 5시간, 10시간 이렇게 오랫동안 달릴 수 있다고 그러죠. 그게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류가 살아남았을 저희들이 마라톤 이런 거를 오래 달리기 위해서는 발착지가 상당히 중요할 건데요. 요즘에는 미드풋이라는 주법이 유행을 하고 있고 아니면 포어풋을 뛰고 있는데 10여 년만 하더라도 보통 실풋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 시대만 하더라도 스포츠 과학이라는 게 좀 뒤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효율적인 달리기 아니면 빠르게 달리기 이거에 대한 것보다는 보통 오래 달리고 멀리 달리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스피드 시대다 보니까는 효율적으로 달리기 위해서 미드풋, 포어풋을 해야 될 건데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 점 이런 걸 알아봐야 되고 이 주법에 대한 비교를 해봐야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비교를 해볼 거니까요. 한번 잘 시청해 보시면서 내 주법이 어떤지 앞으로 내가 어떤 주법을 해야 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뭐예요? 짠! 저는 100만 유튜브가 꿈입니다. 100만 분이 안 돼요? 네. 이정원 씨는 꿈이 뭔가요? 우주정복? 자, 발 모양의 변화를 보면서 내 주법에 대해서 아니면은 발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 발 모양이 변하면서 아니면 이 다리 근육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니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요. 첫 번째 실풋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자세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많죠. 이 실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평상시에 걸을 때는 보통 이렇게 걸음걸이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걷게 되죠. 이유 자체가 내가 걸음을 옮길 때 앞꿈치를 이렇게 앞에를 들지 않으면은 내가 땅에 걸리게 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습관이 몸의 습관상 앞발을 이렇게 정경골근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발을 이렇게 들 수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걸을 때나 이럴 때는 실풋이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풋의 단점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근육이 무릎이랑 골반이랑 일자로 되어버리죠. 걸을 때야 내가 땅에 있는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뛰게 되면은 여기도 수레에 무릎 발에 충격이 온다 그러는데 이거를 고스란히
무릎, 햄스트링 이쪽에 충격이 고스란히 갈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자주 뛰고 많이 뛰시는 분들은 아플 수뿐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발이 앞발이 특히 실풋으로 뛰시는 분 중에서 달릴 때 이 물 중심에 발이 떨어져야 되는데 차는 버릇이 있는 분들은 앞에 발이 떨어질 수뿐이 없죠. 그러면은 몸이 뒤로 누울 수뿐이 없고, 그러니까 이 운동을 충격을 버티기 위해서 더 무릎과 햄스트링은 더 긴장할 수뿐이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상을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상을 덜 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릎에 달릴 때도 이렇게 무릎이 굽혀져야 돼요. 그래야 충격이 무릎에 한번 거칠 때 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발을 펴고 뛰었을 때 부상이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한 1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무릎을 핀 채로 한번 이렇게 뛰어보세요. 이렇게 뛰었을 때 일자로 떨어지게 되면 1m 정도에서만 뛰더라도 무릎 다 바로 나가버립니다. 왜냐면은 이런 일자식으로 했을 때는 고스란히 무릎이라든지 여기에 충격이 다 먹게 돼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자세는 이렇게 굽혀지는 자세, 중심에 떨어지는, 무릎이 살짝 이렇게 꺾어지는 자세를 했을 때 충격이 가장 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 뛰거나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충격을 완화를 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달리기 때 전복을 해야 부상이. 미드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미드풋 같은 경우에는 발에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이 닿으면서 이렇게 달리는 축구이죠. 무릎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할 때는 중심에 떨어지면서 무릎이 굽혀질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격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은 이제 스피드 시대라고 하잖아요. 달리기도 스피드 시대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중앙 미드풋을 할 때 빨리도 달릴 수 있지만 충격 완화라든지 이런 게 되니까는 부상도 덜 당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권장하는 자세고요. 미드풋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땅에 닿을 때 발이 제일 먼저 어디 닿냐면 새끼 발가락 쪽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발가락. 이 부분이 닿고 바로 지면에 이렇게 닿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실풋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실풋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가 닿으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앞으로 발이 이렇게 닿으니까 지면 접촉 시간이 나다 보니까는 당연히 스피드가 줄어드는 거고, 미드풋 같은 경우 이거를 생략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 발바닥에서 이 새끼 발가락 쪽에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쪽을 먼저 중심이 가면서 이렇게 가볍게 튕겨져 나가니까는 지면 접촉 시간이 줄어들어서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자세도 더 안정된 자세이다 보니까는 부상 염려도 더 적고요. 이제 포프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포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히프 뒤꿈치를 닫고 앞으로 해서 나가는 주법이고, 미드풋 같은 경우는 발 전체를 해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나가는 주법이고, 포프 같은 경우에는 앞꿈치로 이렇게 해서 나가는 주법인데, 이렇게 걸을 때만 보더라도 이렇게 종아리 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종아리 쪽에. 그리고 이렇게 앞꿈치로만 딛다 보니까는 지면 접촉 시간은 가장 줄어들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100m 주자분들, 아니면 단거리 주자분들, 아니면 스피드하게 인터벌이라든지 이런 거 속도를 가장 스피드를 많이 낼 때 하는 주법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이런 종아리라든지 이런 데 무리가 갈 수뿐이 없겠죠. 그리고 땅을 발목 스냅을 이용해서 가볍게 띄워줘야 되는데, 포프를 하신다고 땅을 이렇게 막 찍듯이 뛰시는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이 지탱하는 부분이 앞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전체적으로 발목 쪽에도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근육 자체가 자꾸 여기에 긴장할 수뿐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카프레이즈 같은 거, 종아리 한번 봐보세요. 종아리를 이렇게 했을 때, 자주 했을 때 부상당할 염려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고요. 포어풋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건데, 사실 이런 포어풋은 뭐 아프리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어풋 자세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릴 때에서부터 앞꿈치로 많이 걷고 하다 보니까는 근육 자체가 틀리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 동양인들보다 하지 자체도 훨씬 더 길고요.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분들은 포어풋으로 했을 때 크게 무리는 없을 거지만은, 이렇게 포어풋 자세를 달리고 싶은 분들은 차근차근 무리 없이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마라톤 착지법인 포어풋, 미드풋, 실풋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마라톤 주법은 꼭 어느 것이 좋다고 해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맞는 주법을 찾아가지고 유리한 주법으로 바꿔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정보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